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의 속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1시간 봉으로도 좀 보면서 지금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데, 우선 상승한 폭을 보니까 대략 25% 정도 되거든요. 25%면 이 비트코인이 쉽게 보여주는 변동폭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매물대의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가 상승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하락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추세를 판단하는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한번 보면, 일단 저점이 여기 있죠. 저점부터 이어주고 고점을 이제 이어야 되는데, 가장 고점을 많이 마주하는 이 정도를 한번 이어볼게요. 여기 저점, 그리고 고점, 여기 고점. 박스권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해보고 보니까 박스권보다 지금 위에서 머물고 있죠. 지금 상승은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에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오랫동안 머무르던 박스권을 상승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박스권을 설정한 이 기간을 봐도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넘게 머물렀던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상승한 걸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여기서 지금 바닥을 만들었다. 패턴으로 본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3중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고 있다.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넥라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돌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될 점은, 저항은 있는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전략을 세워서 바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포지션을 진입할 건지, 조정을 받고 조금 더 이 상승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을 확인하는 모습을 만든 다음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진입을 결정할지, 이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밖에 볼 수 없어요. 단순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진입해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아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100이라면 여기서 한 20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들어간 20으로 수익을 내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확신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50만큼 들어가면 내려갔을 경우에는 50밖에 이제 안 남으니까 그만큼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지겠죠. 20만 들어갔다면 80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80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게 혹시 내려가더라도 내 스스로가 이제 불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80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기술적 분석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 정도 관점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100을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하락하는 걸 겪은 다음에 더 이상 100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셔야 왜 분할 매수를 하는지 깨닫게 돼요. 이 부분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레이딩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직접 거래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느끼셔야 내가 욕심을 더 줄이고 20만이라도 수익을 보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또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면 100이 있으면은 거의 100을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아마 검색을 하면 좋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또 초보자분들은 보고 좋은 이슈가 많아서 지금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차트에서도 오를 수 있을 만한 신호들을 충분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뉴스에서는 오르는 거 보고 이제 기사를 오른다라고 많이 쓰게 되면서 초보자들은 좋은 면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이 단기적인 조정에도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고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변 사람한테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조정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손절한 사람은 또 내가 팔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간봉으로 좀 추세를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4시간봉으로 봐도 이렇게 매물대가 뚜렷하게 보이죠. 자, 지금 여기 머물렀던 구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다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깨기가 어렵겠구나, 그럼 이 정도 왔을 때 또 상승을 기대하고 기다려볼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쭉 이어보면 여기 또 뭉쳐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매물대를 또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그럼 하락 돌파한다면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움직임이 또 최근에도 있었나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나 보면은 좀 과거를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트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을 따로 찾을 수 있는 지표나 도구는 없기 때문에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방금 봤던 구간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이렇게 표시를 박스권으로 해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움직임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 모습은 비슷하니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상승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간 움직임이 있죠. 지금은 좀 크게 돌파했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서 돌파한 이 구간을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는 다시 큰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또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 구간이 있죠. 여기보단 범위가 훨씬 큰데 옆으로 움직인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박스권을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판단하니까 여기랑도 비교할 만한 움직임이 나왔구나.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머물지만 결국에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이런 모양처럼 그때는 정말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돌파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냥 다시 팔아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이만큼 돌파했지만 이런 움직임도 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또 다른 계획을 해놓으셔야 진짜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걸 떠올리면서 맞아, 그때 급락을 하면은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하락할 위험이 좀 열리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도 괜한 포모를 만들지 않아요. 욕심을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상승 관점을 취소할 수 있는 움직임도 확인해 봤으니까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관점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상승을 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좀 이렇게 작은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다시 이어간다면 이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 움직임을 유지해 준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 직전의 매물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박스권과 이 박스권 사이에서 지금 이만큼 아주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자리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상승을 한 번 더 이어갈 경우에는 여기는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상승이 또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연결해야 돼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의 속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에서 매수하는 게 돈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행동이거든요. 매도는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행동이죠. 내가 현금화하는 거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일단 관망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넣는 매수 행위는 일단 위험도를 안고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파는 것에 있어서 더 위험도를 낮추는 일이고 더 사람들이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큰 고민 없이 그냥 팔아버려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면은 보통 하락을 빠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상승 추세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면 이런 상승을 할 때는 더디게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하면 여기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최대 이제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승장 분석하는 방법에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